지금까지 함수의 시작과 그 역사에 대하여 살펴봤고, 이제는 함수를 왜 배워야 하는지, 함수를 배우는 목적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볼게요. 함수는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므로 이를 시각적인 정보로 표현하기 위하여 자료를 좌표 평면 위에 올려놓아서 그 변화의 추이를 그래프로 그린 다음 그래프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앞으로의 추이를 예측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요. 다음 그래프에 대하여 두 변수 x와 y가 현재까지 파란색 직선의 형태로 진행하였다면 이어서 이후에도 두 변수는 빨간색 직선의 형태로 진행할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고, 다음 그래프에서는 두 변수 x와 y가 현재까지 파란색 포물선의 형태로 진행하였다면 이어서 이후에도 두 변수는 빨간색 포물선의 형태로 진행할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으며, 마지막 그래프에서는 두 변수 x와 y가 현재까지 파란색 물결 모양인 곡선의 형태로 진행하였다면 이어서 이후에도 두 변수는 빨간색 물결 모양 곡선의 형태로 진행할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어요. 현재 중2 수학에서는 1차 함수라 불리는 직선의 형태를 배우고, 중3 수학에서는 2차 함수라 불리는 포물선 형태의 곡선을 배우게 되며, 또한 고등 수학으로 올라가면 이보다 복잡한 형태의 곡선 함수를 배우게 됩니다.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다양한 함수의 형태를 배우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우리의 실제 생활과도 직접 연관된 분야의 함수에 이르기까지 함수는 아주 폭넓게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 활용의 몇 가지 예를 살펴보면, 변화를 예측하는 적절한 도구인 함수는 수학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어요. 특히 실생활과 관련된 분야를 살펴보면 엑셀 함수, 데이터베이스 함수, 그래픽 디자인 소프트웨어의 필터 함수 등 이를 통해 작업을 자동화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함수는 물리학이나 화학 등의 자연과학 분야를 알아보면 화학 프로세스, 물질 변환, 열 전달, 반응 속도 등을 연구하고 설계하는 분야인 화학공학에서는 화학 공정을 분석하고 최적화하는 데에 함수가 활용이 되고, 그리고 물리학에서 함수를 통한 모델링은 현상을 이해하고 예측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사용하는 과정으로 함수는 물리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수는 공학 분야에서 현상을 수학적으로 표현하고 예측하는 데에 함수가 이용되고 있어요. 전기 및 전자공학에서 전기 회로를 설계할 때 전압, 전류, 저항 등을 함수로 모델링하여 회로 동작을 예측하고, 기계나 토목공학에서 기계 시스템의 운동을 함수로 표현하여 힘, 속도, 가속도 등을 분석하고 구조물의 하중과 변형 관계를 함수로 나타내어 설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공학 분야에서 함수를 사용하여 현상을 모델링하고 예측하는 것에 중요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현실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4차 산업혁명에서 인공지능은 수학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함수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개념 중 하나입니다. 함수는 입력값에 따라 하나의 출력값이 결정되도록 하는 개념으로,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처리하고 변환하는 과정에서 함수를 활용합니다. 인공지능은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특징이나 경향을 파악해 정답이 될 확률이 가장 높은 것을 선택합니다. 이는 확률과 통계를 기반으로 하며, 인공지능은 최적의 답을 찾는데 최적화 이론을 활용하여 데이터 분석과 결과 예측의 중요한 개념으로 작용합니다. 이처럼 수학은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프로그래밍하는 데 필수적인 언어이며, 수학을 통해 세상을 더 깊게 이해하고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배우게 될 여러 가지 종류의 함수 중에서 중2 과정에서 다룰 1차 함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함수의 시작은 16세기 이탈리아 철학자이자 과학자인 갈릴레오가 여러 가지 운동에 대하여 연구하던 중, 함수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사람은 아니지만 비례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처음으로 1차 함수의 개념을 표현하였어요. 갈릴레오는 같은 속력으로 일정하게 움직이는 등속도 운동에 대하여 물체의 이동 거리를 출발하는 순간부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동하는 물리적인 실제와 같은 현상을 함수와 연결지었어요. 등속도로 움직이는 쇠구슬이 있을 때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쇠구슬의 위치를 사진으로 찍는다고 해볼까요? 이렇게 찍은 사진들을 한 장의 사진에 모아서 합쳐보면 쇠구슬의 위치는 다음 그림과 같아져요.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쇠구슬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찍었으므로 정해진 시간 간격 동안 쇠구슬이 움직인 거리는 그림과 같이 똑같음을 알 수 있어요. 1초 간격으로 쇠구슬을 찍었다고 하면 1초 동안 쇠구슬이 움직이는 거리는 다음과 같아요. 2초 동안 쇠구슬이 움직인 거리는 처음 1초 동안 움직인 거리의 2배가 되고 3초 동안 쇠구슬이 움직인 거리는 처음 1초 동안 움직인 거리의 3배가 되지요. 즉, 쇠구슬이 움직인 거리는 주어진 시간에 대하여 비례하여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등속도 운동에서 물체의 이동한 거리는 시간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레오는 거리와 시간이 모두 변하기 때문에 이 둘은 변하는 물리적 실제가 되고 오늘날 이들을 수학적으로는 변수라고 불리게 되며 이러한 변수들 사이에 어떤 수학적 관계를 찾고자 변수의 수치를 관련시킴으로써 함수 개념을 산술화시키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시간과 이동 거리를 좌표 평면 위의 그래프로 나타내보면 같은 시간 간격 동안 움직인 거리도 일정하게 커지기 때문에 다음 그림과 같이 일정한 간격의 점이 되고 쇠구슬이 연속적으로 움직이므로 이 점들을 연속적으로 이어주면 기울어진 경사가 일정한 직선의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일정한 경사는 시간에 대한 이동거리의 비율을 나타내므로 이것은 속력을 의미하고 직선에서는 기울기라는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두 변수 사이의 관계가 경사져 있는 직선의 형태를 취하게 되면 이를 1차 함수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1차 함수는 기울어진 직선의 형태를 취하게 되고 일정하게 기울어진 경사는 기울기가 됩니다. 참고로 시간과 속력을 좌표 평면 위의 그래프로 나타내보면 시간은 변하지만 속력이 변하지 않고 일정한 값을 취하게 되고 이 점들을 연속적으로 이어주면 다음 그림과 같은 형태의 직선이 됩니다. 하지만 이처럼 좌표축에 평행한 직선은 1차 함수라 부르지 않아요. 그 이유는 개념 강의에서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과 속력의 그래프에서는 그래프로 둘러싸인 직사각형 부분의 넓이가 쇠구슬의 이동 거리가 됩니다. 방정식을 활용해서 배운 거속시에 대하여 속력 곱하기 시간이 거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정한 간격의 시간 동안 움직인 거리도 일정하게 커짐을 알 수 있죠. 다음 예를 통하여 1차 함수의 그래프와 1차 함수의 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제. 어느 제약회사에서 약품을 생산하기 시작하였을 때 약품의 저장 탱크에는 현재 10리터의 약품이 들어있고 약품이 매시간 2리터씩 생산되면 X시간 후 저장 탱크에 들어있는 약품의 총량을 Y리터일 때 X와 Y의 그래프와 함수식을 만들어 볼까요? 먼저 다음과 같이 두 변수 X와 Y 사이의 관계를 표로 정리해보면 시간 X가 0일 때 저장 탱크에는 10리터의 약품이 들어있으므로 Y는 10이 되고 이때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서 매시간당 2리터씩 약품의 양을 증가하기 때문에 1시간이 지나면 즉 X가 1일 때 처음 양에 대하여 2리터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저장 탱크에는 10 더하기 2리터의 약품이 들어있으므로 Y는 12가 되며 2시간이 지나면 즉 X가 2일 때 처음 양에 대하여 4리터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저장 탱크에는 10 더하기 4리터의 약품이 들어있으므로 Y는 14가 되며 3시간이 지나면 즉 X가 3일 때 처음 양에 대하여 6리터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저장 탱크에는 10 더하기 6리터의 약품이 들어있으므로 Y는 16이 되며 4시간이 지나면 즉 X가 4일 때 저장 탱크에는 10 더하기 8리터의 약품이 들어있으므로 Y는 18이 됩니다. 왼쪽 표에 있는 두 변수 X와 Y를 순서상으로 하여 이를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보면 다음과 같은 점들이 되고 이 점들을 연속적으로 이어주면 기울어진 직선의 형태가 됩니다. 이 직선에서 임의의 두 점을 선택하여 직선의 경사진 정도인 기울기에 대하여 알아보면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에서
x의 값이 1만큼 증가하면 y의 값은 이만큼 증가하고,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에서 x의 값이 이만큼 증가하면 y의 값은 4만큼 증가하며,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에서 x의 값이 3만큼 증가하면 y의 값은 6만큼 증가하여서 x의 증가량에 대한 y의 증가량의 비율이 모두 같음을 알 수 있어요. 1차 함수의 관계식을 만들어 보면 저장 탱크에 들어있는 약품의 양인 y는 처음 들어있던 10리터의 약품에 시간당 2리터씩 추가되는 양을 더하면 되므로 x시간 동안 추가된 약품의 양 2x를 더하면 됩니다. 따라서 y는 10 더하기 2x가 되고, 여기서 초록색으로 밑줄 친 부분인 두 변수 x와 y가 함수의 조건을 만족시키므로 1차 함수라 부르게 됩니다. 이때 노란색으로 색칠된 부분에 주목해보면 1차 함수의 구조는 좌변 y에 대하여 우변이 x에 대한 1차식이 됨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를 일반화하여 1차 함수의 식을 나타내보면 y는 ax 더하기 b의 형태가 되고, 여기서 a는 0이 되면 안 돼요. a가 0이 되면 우변이 상수항만 남게 되므로 x에 대한 1차식이 될 수 없어서 1차 함수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함수의 역사와 배우는 목적 및 1차 함수의 시작과 전반적인 특징에 대한 프리스터디 강의를 하였고, 다음 시간에 수업할 개념 강의에서는 1차 함수 y는 ax 더하기 b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